눈물. 희아가 23이 되던 해였다. 그 시절 시골 마을에서는 결혼이 지금처럼 복잡한 일이 아니었다. 좋은 사람이라는 소개를 받으면 몇 번 만나보고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가 흔했다. 어느 날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삼촌이 희아를 불렀다. 희아야, 내가 괜찮은 사람 하나 아는데 한번 만나볼래? 삼촌이 소개한 사람은 자신의 오랜 친구였다.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다.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좋은 신랑감이라고 말했다. 처음 만난 날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점잖아 보였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희아에게 물었다. 저와 평생 함께 살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아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 시절 그녀에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안정된 미래를 의미했다. 부모님도 만족해하셨고 삼촌 역시 사람은 보증한다며 등을 떠밀었다. 그렇게 희아는 그 남자를 믿었다. 몇 번 만나보지도 않은 채 결혼을 결정했다. 그때는 몰랐다. 사람의 얼굴은 몇 번 만나도 볼 수 있지만 사람의 본 모습은 함께 살아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시작된 결혼은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다. 그녀에게 결혼은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었다. 희아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싶었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서로 위지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삶. 그녀는 그런 미래를 꿈꾸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어느 날이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저녁 자리였다. 음식이 오가고 술잔이 몇 순배 돌았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술이 깊어질수록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커졌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희아는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시아버지가 시뻘개진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며느리가 버릇이 없구나. 무슨 영문인지도 알 수 없었다. 순간 시아버지의 거친 손이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희아는 비명을 질렀다. 식구들은 놀라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퍼부으며 그녀를 흔들어댔다. 그날 밤, 희아는 충격으로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남편에게 말했다. 어제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 희아는 남편이 자신의 손을 잡아줄 줄 알았다. 당신 많이 놀랐지. 그 한마디를 기대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었다. 네가 뭘 잘못한 건 없는지 생각해봤냐? 희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 우리 아버지가 괜히 그러셨겠냐? 네가 분위기를 망친 거 아냐? 그리고 이어진 것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었다. 희아는 그날 처음 알았다. 결혼한 남자는 자신의 남편이었지만 동시에 누구의 아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내보다 부모를 먼저 선택한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녀의 결혼 생활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세월은 흘렀다. 두 딸이 태어났다. 아이들은 희아가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심한 욕을 했다. 술을 마시지 않은 날에도 욕설과 짜증, 비난은 끊이지 않았다. 희아는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썼다. 밤이 되면 방문을 닫고 혼자 베개를 적셨다. 조금만 참자. 아이들만 크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로 자신을 달랬다. 그러나 세상에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처도 있었다. 둘째 딸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딸은 유난히 말이 없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딸은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았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그냥 이혼해. 희아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린 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가 맨날 울잖아. 아빠는 엄마한테 나쁜 말만 하고. 딸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엄마, 이렇게 살지 마. 희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아이들은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자신이 참고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보다 더 아파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희아는 딸을 품에 안았다. 엄마가 너희 두고 어디 갔니? 그래도 엄마는 괜찮아. 그 말은 딸을 위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변명이었다. 떠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다.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젊고 강했던 남편도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남편의 병원 약봉지가 식탁 위에 늘어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아내를 향한 욕설이었다. 예전보다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상처를 주는 말들은 여전했다. 어느 날 남편은 힘겹게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으면서도 아내를 향해 퉁명스러운 말을 내뱉었다. 희아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문득 23세 자신이 떠올랐다. 공무원이라는 직업과 잘생긴 얼굴을 보고 설레던 어린 처녀. 몇 번 만나지도 않고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결심했던 그 순진한 소녀.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대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과 겨울이 반복되는 동안 그녀도 어느덧 인생의 황혼에 다가가고 있었다. 가끔 사람들이 물었다. 지금이라도 이혼하지 그래요. 그러면 희아는 희미하게 웃었다. 지금 와서 이혼하면 뭐해요? 그 말 속에는 체념도 있었고 긴 세월을 견뎌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피로도 있었다. 그날 저녁, 마당에 핀 작은 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희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수십 년 전,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말하던 어린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엄마, 이렇게 살지 마. 그 아이도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 희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나온 날들이 떠올랐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한 채 평생을 견디며 살아간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붉은 노을 아래에서 희아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누구도 보지 못한 눈물이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한 여인의 늦은 봄에 내리는 마지막 비 같은 눈물이었다.